예, 지금부터는 이렇게 1위와 4위 감찰 무마 의혹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된 지 오늘로 보름째인데요. 그런데 이 구속 이후 유재수 전 부시장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직함을 생략하고 김경수, 윤건영, 천경 등 이렇게 친문 실세 3명의 이름을 조금씩 그리고 갑자기 꺼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감찰 무마 부탁한 윗선 누굽니까? 혹시 청와대나 여당 인사로부터 감찰 무마 부탁하셨습니까? 몇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맞으셨습니까? 저녁 인사들하고 연락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 취재진 앞에서 입을 굳게 닫았었는데 지금부터 좀 이 얘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도현 의원님. 네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검찰 조사에서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특히 여권 핵심부에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할 것 같은데 그 유재수 그 전 부시장이 굉장히 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때부터 굉장히 그 권력의 핵심 인사들과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재수 부시장이 입을 연다면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줄 모르는데 그동안에는 감찰 무마 사실까지도 부인하다가 이제 그걸 인정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줬는지까지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 유재수 시장이 입을 더 열게 되면은 여권 핵심부에서 굉장히 그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시하면서 유재수 그 부시장이 혹시 뭔가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를 꼬리를 자르게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보고 대응 방책도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입을 연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어떤 내용들을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검찰이 이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 같더라고요. 친문 실세 3인방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나 금융위 국장직 유지하게 도와달라. 이 내용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통화 기록 확보는 진짜 어려운 건 아니고 어차피 휴대전화 포렌식 하든지 그게 아니면 뭐 통신사에다가 통화 사실 조회하면 그냥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제 통화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뭐 녹음이 안 되니까 뭐 녹음됐다면 모를까. 그럼 당사자들 입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는데 왠지 이제 가장 중요한 피의자 이제 유재수 씨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지금. 예. 금융위 국장직을 유지하게 도와달라. 속담 말로 본인이 이제 구명 로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구명 로비 한 것 자체가 죄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세 사람 오른쪽 김경수, 윤건영, 천경수 저 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건데. 네. 중요한 건 저 세 사람이 이제 그러면 백오로 비서관이든 조국 수석이든 전화를 했는지. 전화해서 이제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아니 뭐 유재수가 뭐 요새 뭐 좀 어렵다는 것 같으니까 잘 좀 선처 좀 해주십시오. 뭐 이 정도 선이라면은 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왜냐면 일반 사회에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백 비서관 뭐 유재수가 그러는데 덥지. 유재수 우리 사람이잖아. 이렇게까지 하면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통화 내용들 녹음 같은 게 없으니까 그건 이제 진술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세 사람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저 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조국 전 수석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냥 인사치레 나 좀 도와달라라는 혹은 감찰 무마를 확실히 해달라 뭐 이 부분인데 하종대 국장. 그런데 검찰에서 봤을 땐 이 내용 자체가 좀 더 나가서 거의 감찰 무마를 요구했다. 내 거 덮어달라라는 좀 센 발언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유재수 국장이 사실은 이제 그 친문에 있는 측근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감찰 무마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바로 민정비서관한테만 한 게 아니고 혹시 이게 이인걸 지금 특감 반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여러 사람들한테 동시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유재수 당시 국장이 단순히 그냥 국장이었기는 하지만
얼마나 실세였는가 그 안에서 금융위원회 안에서 적어도 제가 보기엔 장관급 이상의 실세였음을 지금 저 상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저기에 있는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나 아니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국장이 도저히 뭐 전화도 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들을 텔레그램에서 평소에 같이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과연 나를 감찰을 감히 하다니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텔레그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 통화 내역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검찰이 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이 문제의 비밀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을 소환 조사한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제 입장은 어제 공보특보를 통해서 내보낸 입장대로고요. 그 입장으로 발언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텔레그램 관련해서도 계속 보도 나오는데 뭐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세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그다음에 어제 내보낸 입장 속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 이도원 의원님. 네. 그 비밀 대화방 3인방 중에서 친문 7세, 김경수, 직함을 생략하고 김경수, 윤건영 이 두 사람은 아직 감찰 무마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천경득 행정관은 당시에 이 피야, 내 편과 네 편을 좀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직접 만나자고 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함께 텔레그램방 그 운영하면서 소통하는 사이니까 그래서 그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텔레그램방에서 나온 대화를 보면 그 청경득 행정관이 유재수 부시장과 함께 그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면서 본인도 인사청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그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이 계속 이어지면 본인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걱정했던 것 같고 김경수 지사는 일단 검찰 동부지검에서 그 조사를 받은 뒤에 혐의를 부인을 했죠. 그리고 윤건영 실장의 반응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김경수 지사나 윤건영 실장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 가운데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부지검에 순순히 출석해서 진술을 한 거 보면은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불렀기 때문에 거기서 응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또 특히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이 나눴던 그 텔레그램 방에 그 대화 분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서 지금 공개된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유재수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역이 추가로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거론되는 세 사람이 일단 부인하고 있어도 앞으로 더 수사를 피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감찰 무마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는 와중에 유재수 전 부시장 말고도 입을 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감찰 중단 의견을 냈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입니다. 제대로 경찰 수사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유재수 수사에 그걸 보여주십니까? 김태현 변호사 화면 같이 보실까요? 백원우 전 비서관마저도 감찰 중단에 입을 열었다.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 유재수 감찰 중단건 외부 청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외부가 어딘지 모르죠,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세 사람, 예를 들면 김경수, 천경득, 그다음에 누구였죠? 윤건영. 이 세 사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그 세 사람한테 유재수 씨가 나 좀 이거 좀 잘 좀 처리하게 되려고 얘기했다라는 거고. 그럼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국 전 수석도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외부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면 그 세 사람들이 이 백원우 비서관이나 전 비서관이나 조국 전 수석이 얘기하는 외부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 외부란 게 예를 들면 그 세 사람만 놓고 보면 민정수석실 밖에 외부를 얘기하는 거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나 청강도 행정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예 청와대 외부를 얘기하는 거라면 뭐 김경수 지사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외부가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쳐놓고 내외부를 가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사람 또는 다른 인물, 뭐 이제 곽성도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 얘기도 하곤 했어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바깥, 울타리의 바깥 개념이 네. 넓게 보면 정치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청와대 뭐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본인 민정비서관 네. 밖에일 수도 있고, 뭐 네. 범위가 광범위하네요. 법률 광범위가 그걸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아까 저 유재수 씨가 구명 청탁을 했다는 그 세 사람을 후보로 놓고 보면 이 외부라는 걸 어디서 경계선을 자르느냐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만 해당될 수도 있고 나머지 윤건영 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경태 행정부도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또는 그 외에 기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뭐 오는 언론은 저렇게 단독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게 만약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럼 뭐 검찰 수사를 좀 타려고 받겠죠. 그러면 조금만 정리하면 강선우 부대변인 이게 유재수 전 부시장이 자기 좀 도와달라고 친문 3인방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리고 친문 3인방이 일단 검찰 조사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뭐 복수의 인물이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건 거고 이 흐름이면 당연히 외부 청탁의 무게가 좀 실리지 않겠습니까? 우선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통화 기록으로 서로 통화한 그 기록이 나왔다는 그거의 베이스에서 우리가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통화를 한 건 맞고 뭐 통화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같이 일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통화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통화 내용이겠죠. 예. 그렇다면 그 통화 내용 관련해서 서로 진술이 만약에 엇갈린다면 본인의 진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줄 어떤 그런 증거 같은 것도 각자 입장에서 전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유재수 당시 금융정치국장이 원했던 건 금융위 국장직을 유지하게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 비위를 감찰을 받다가 유재수 국장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백원우 비서관이 금융위에 이야기를 해서 금융위 정책국장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재수 그 당시 부시장도 그 국감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금융정책국장직을 그 사퇴를 하고 나온 사람이라고 본인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걸 사실로 가정하고 놓고 봐도 유재수 당시 국장이 원했던 것이 됐느냐, 저것이 로비가 됐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근데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좀 다시 한번 드는 게 하정대 국장. 뭐 일개 금융위 국장이라고 표현하진 않을게요. 뭐 금융위 국장의 파워가 워낙 세니까. 그런데 어쨌든 금융위 국장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위험 부담이 큰지는 이분들 다 청와대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알 텐데 전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분들이 저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직권남용의 공범자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공직자였다면 처벌을 더 드는 거고 설령 그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직권남용 공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 하는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저 세 사람 3인방만 문제냐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3인방은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백원우 비서관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 한 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조국 민정수석이 말하는데 주변 회사가 너무 많이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 예. 그건 조국 민정수석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3인 정도는 내가 조국 수석한테 부탁하기엔 좀 그렇고 그 아래에 있는 민정비서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적어도 민정비서관은 너무 아래니까 내가 좀 그 위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보다 더 실세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민정수석한테 직접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거는 현재 아직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청와대 아니다 그러면 누구 되느냐? 그럼 비서실장하고 그다음 대통령뿐이 없어요. 근데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이 과연 민정수석한테 금융에 있는 국장 한 사람 가지고 누구 살려달라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기는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정치권의 실세에서 이 유재수 국장이 워낙 발이 넓었으니까 거기서 단순히 저기 있는
뭐 김경수 지사나 아니면은 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것만 가지고 지금 안 되겠으니까 계속적으로 2달 넘게 조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 번 얘기해서 안 된 거잖아요. 2달 넘게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은 조국 수석을 불러오면은 지금 나온 사람 말고 당신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냐? 이게 가장 핵심 조사의 사안이에요. 단순히 지금 흐름으로만 보면요. 친문 3인방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거쳐서 이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 이 무마건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맞아요. 하종대 국장이 설명하신 이 부분, 조 전 장관 주변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누가 전화했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도원 의원, 네. 저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친문 3인방이 그렇게 한꺼번에 한 몸처럼 유재수 감찰을 덮어라 라고 했으면 상식적으로 정말 윗선이 있는 건 아닌지, 그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아니고 알려진 사람이 아닌 건 아닌지, 뭐 그 부분일 겁니다. 아까 나왔던 3인방이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조국 수석보다는 아마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전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조국 수석한테 전화를 했다면 아마 그 김태우 특감반원도 얘기했던 윗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윗선을 일단 따져보면 청와대 내에는 일단 그 비서실장하고 그 대통령이 있죠. 뭐 또 다른 그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하고 그 비서실장은 수석 보좌관 회의라든지 여러 회의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전화로 했다는 표현이 나온 거 보면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겠죠. 예. 그렇다면 청와대 밖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여당을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재수 부시장 본인도 여당에도 인맥이 있는 데다가 아까 그 유 부시장이 그 국장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금융위원회 국장이지만 그 금융정책국장으로서 또는 금융위원회 근무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여권에서 역할이 있다는 걸 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당 쪽에서도 누군가 그 유재수 부시장을 위해서 조국 수석에게 전화를 했을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어떤 여당이라든지 어떤 직함이라든지 이런 걸 갖지 않은 인물들 중에서도 유재수 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부속실장을 하면서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과도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좀 비공식적이지만 굉장히 그 여권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이런 인물들이 조국 수석에게 전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친문 3인방도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여서 조국 전 장관을 빼고 이 친문 3인방도 유재수 국장 구하기에 나섰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면 우리끼리 좀 뉴스탑10이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만약에 윗선이 있었다고 가정을 조심스럽게 하면 그 윗선의 메시지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중간에서 전달했을 가능성도 꽤 높은 거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뭐, 그러니까 어쨌든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전달했건 조국 전 수석에게 뭐 직접적으로 왔건 간에 뭐 가능성은 다 상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법적 책임은 뭐 만약 그렇게 해서 중단한 거라고 하면 조국 전 수석이 직권남용이 정범이 되는 거고, 예. 전달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보다는 이제 강력하게 좀 푸시를 했던 윗선, 뭐 외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사범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그 루트, 누구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조국 전 수석, 결정권자는 어쨌든 조국 전 수석이니까 조국 수석이 왜 그렇게 감찰 중단을 결정했는지 그 배경과 감찰 중단을 결정하게 한 게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부탁 때문이라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이게 이제 밝히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 하나 네. 더요.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물론 지금 1차적인 전화 통화 기록, 친문 3인방한테 유재수 전 부시장이 전화를 했다. 이거 말고 정말 윗선을 밝히려면 뭔가 증거와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검찰 조사가 그렇게 쉬울까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렵죠. 진술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거는. 진술이 아니면, 왜냐면 그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문건이나 이런 게 남아있을래 만무하잖아요. 이걸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이메일 이런 거에 쓴 거 보관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 거 했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전화로 했을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화가 무슨 뭐 이 사람들이 나란 일 하면서 이걸 다 녹음하고 하겠어요? 물론
뭐 예전에 박근혜 전 정부에서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 어쨌든 다 전화가 자동 녹음 기능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시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가 다 나온 거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상적이라면 녹음 파일 있을 리가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냥 결국 진술인 거죠, 진술. 진술. 그 진술의 키맨은 최종 책임자인 이 저희 주제로 보는 조국 전 장관일 텐데 피해자 신분으로 곧 소환이 되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꽤 많아서 이 얘기를 좀 하종대 국장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결국은 자기한테 누군가가 유재수 국장의 이 감찰을 무마해달라고 한 사람을 밝힌다는 얘기잖아요. 예. 과연 그럴까요? 저는 만약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게 직권남용은 징역 5년 이하 실형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 갖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서울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인턴 한 거를 위조한 문서, 이거는 공문서도 있고 사문서도 있습니다. 서울대가 국립대일 때 한 거는 공문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화된 이후에는 사문서인데, 예. 공문서의 형사 범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이하의 징역자리 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자리 이거를 좀 자기가 설령 누군가가 무마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내가 이걸 결정했다. 그러더라도 자기 자신의 공범을 하나 늘리는 것 뿐이지 자기 자신의 죄가 그렇게 많이 경감되는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여권의 실세가 누가 전화가 와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파만파로 가는 건데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하겠죠. 저는 오히려 그쪽을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고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문 3인방이 유재수 국장 구하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얘기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